네, 이번 시간은 7장 JSP의 응용. 네, 7장에서는 우리 액션 태그, 또 커스텀 태그와 익스프레션 랭귀지, 그리고 JSTL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액션 태그인데요. 우리 액션 태그는 기본적으로 JSP에서 프로그램적인 요소를 태그 형식으로 구현해 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JSP 기초에서 배웠을 때 JSP는 기본적으로 HTML 문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HTML 문서 구조 안에 자바로 만든 프로그램 코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센트 혹은 퍼센트 이퀄 이런 이제 출력문이나 스크립트릿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자바 코드들을 HTML에 넣어서 템플릿으로 활용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문제는 이 방식이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는 HTML 구조인데 그 사이에 이제 적합하지 않은 형식의 구조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JSP의 커스텀 태그라고 하는 겁니다. 커스텀 태그. 네, 그래서 이 커스텀 태그라고 하는 건 태그를 임의로 확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프린트 데이터, 프린트 데이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의의 태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태그를 만들기 위해선 커스텀 태그 구현 규격에 의해서 만들어야지 되죠. 그건 나중에 살펴보고, 이렇게 만들어진 태그들은 별도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 태그들에 대한 정보를 지시하기 위한 그 태그립 지시어라는 게 페이지 지시어와 함께 들어가야지 되는 거고, 또 해당 태그를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접두어라는 걸 붙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별도로 구분을 해주는 거죠. 일반 표준 태그들하고는. 자, 어쨌든 이 액션 태그라는 거는 바로 그런 커스텀 태그 기술로 나온 거고요. 태그 형태로 무언가 프로그램적인 요소를 구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특수한 기능들을 태그화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액션 태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커스텀 태그 기술로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JSTL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JSTL은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커스텀 태그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적인 요소들을 널리 쓰이는 기능들만 따로 라이브러리로 묶어 놓은 게 JSTL이 되는 거죠. 자, 액션에서는 주로 객체를 생성하거나 공유하거나 페이지 이동과 전달, 즉 이 JSP 페이지가 소위 우리가 뷰의 형식을 취하는 것 이외에 일종의 컨트롤러, 제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구현할 때 필요한 기능들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MVC 패턴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JSP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서블릿으로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액션 태그는 JSP의 필수 요소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실제 구현할 때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감안하고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네, 여기서 표준 액션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태그이기 때문에 앞에 아까 여기 접두어가 와야 된다 그랬어요. 뭐 JSP 땡땡 어쩌고 저쩌고. 네, 이제 뭐 이렇게 접두어가 오는데 이 액션 태그도 접두어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JSP라는 접두어를 쓰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스텀 태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립 지시어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프로그램적인 요소를 많이 구현하거나 컨트롤러로 활용할 때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을 한다 그랬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건데요. 자, 가장 대표적인 건 요렇게 세트로 묶이는 거죠. 네, 요거까지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데, use bin property, set property, get property, 요 세 개를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객체를 생성하거나 불러온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객체라는 거는 클래스 인스턴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멤버라는 객체를
M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싶으면 new member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M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객체를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useBin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useBin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건 단순히 이렇게 new 해가지고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스콥, 이제 범위에서 해당 객체가 있으면은 갖고 오고 없으면 새로 생성해서 해당 스콥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서 페이지 전환에 따른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페이지는 페이지 내장 객체, 그래서 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리퀘스트라는 내장 객체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죠. 서블릿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한 객체에서 다음 객체로 넘어갈 때 어떤 정보가 리퀘스트 속에 있으면 그 데이터가 같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스콥 중에 하나가 리퀘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퀘스트는 한 페이지 전환에 유효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객체를 유즈빈으로 리퀘스트 스콥으로 생성을 했다면 예, 이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는 동안 그 객체가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세션으로 객체를 생성했다면 그렇게 해서 유즈빈으로 생성된 객체는 페이지가 바뀌어도 계속 살아있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만들어져 있는 객체가 있다면 불러오고 없으면 새로 생성해서 세션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네, 어플리케이션은 세션은 공유가 안 되죠. 예,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공유가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는 객체를 만드는 건 역시 유즈빈으로 가능해요. 자, 그게 유즈빈인 거고요. 그 다음에 set property와 get property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유즈빈으로 객체를 생성을 하고 유즈빈으로 객체를 생성하고 이쪽 페이지에서 이쪽 페이지로 넘어올 때 어떤 데이터가 전달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주로 이 데이터는 폼 데이터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편리한데 여기서 뭔가를 입력했죠, 데이터를. 그럼 여기서 입력된 값이 저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멤버 타입, 회원 가입 정보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이쪽에서 request.get parameter, request.get parameter에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하나하나를 다 불러와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불편하니까 우리가 useBin이라는 액션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useBin이라는 액션으로 멤버 객체 만들고 set property로 그 HTML 폼에 있는 파라미터 값들을 빈즈의 멤버 변수로 다 매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이 과정 없이 멤버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 속에 이쪽 입력 폼에 있던 데이터가 모두 일로 싹 들어가는 거죠. 네, 그게 set property. 그 다음에 빈즈 객체 안에 있는 값을 출력하는 건 get property가 되는 겁니다. 갖고 오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페이지 간에 전환이 되는 데이터들, 객체를 생성하고 전달하고 출력할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용도고요. 그 다음에 forward include가 있는데 forward include는 익숙하죠. 예, 우리가 지시어에서도 살펴본 건데 include 같은 경우에는 다른 페이지의 실행 결과를 포함을 시켜서 이동한다는 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include 지시어는 여기에 있는 페이지를 현재 페이지에 끼워 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include action도 현재 여기 위치에 요걸 끼워 넣는 거예요. 동일한 건데 이제 구현하는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때 이 포함할 페이지의 파라미터 값을 전달하려면 우리가 요 파람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nclude forward랑 요 파람이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도 JSP이기 때문에 어떤 파라미터 값으로 화면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include나 forward 할 때 그 값을 파람으로 넘길 수가 있다라는 거야. 예, 그러면 그 완성된 내용이 일로 끼워지는 거죠. 그래서 끼워 넣는 거는 include, 지시어랑 기본적으로 동일하고요. forward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이제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response.send redirect 해서 이제 리디렉션 시켜서 다른 페이지로 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리디렉션으로 다시 접속하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 페이지까지 이동하려면 forward를 써야 된다고 그랬죠. 예, forward, 페이지 컨텍스트 점 forward. 예, 그래서 forward를 시켜요. 자, 그때 액션 태그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용도 이외에는 사실 쓰는 게 없죠. 예, 근데 이제 이러한 모든 건 뭘로 대체가 가능하냐면 서블릿으로 사실 대체가 다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서블릿에서 여러분들이 예, 사용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만 알고 사용은 안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유즈빈에서 쓰는 용어 중에 이제 자바빈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유즈빈이라는 게 이제 자바빈 객체를 생성하거나 불러온다라는 건데, 자바빈이라는 거는 우리가 컴포넌트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바에서의. 그러니까 뭐 이거는 꼭 웹 개발에만 사용이 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포조, 플레인 올드 자바 오브젝트라고 해서 아주 간단한 어딘가에 종속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표준 객체 컴포넌트 구조예요. 컴포넌트라는 게 이렇게 조립이 가능한 구조에 되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규격이 똑같아요. 레고 생각하면 되죠. 레고. 네, 규격이 똑같아야 뭔가를 결합을 하거나 분리를 하거나 확장을 하는데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예. 자, 그래서 가장 단순한 프로그램 구조인데요. 예, 그걸 포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그 구조라는 게 별게 아니라 기본 생성자와 멤버 변수, 그리고 그 멤버 변수에 대한 getter, setter 메서드만 제공을 하고 직렬화할 수 있는 자바 클래스를 포조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포조 형태의 심플한 구조의 객체를 우리가 자바 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즈빈에서 사용하는, 유즈빈에서 쓸 수 있는 클래스 구조는 꼭 포조 구조가 아니어도 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HTML 폼에서 입력받은 값이 그 빈즈 클래스의 멤버 변수 값으로 자동으로 저장되게 하려면 이 포조 구조여야만 그게 자동으로 연동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징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도 지금 멤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회원 관리를 위해서 회원 클래스인 멤버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회원 가입할 때 입력한 이름이나 이메일 같은 것들이 멤버 정보에 저장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HTML 폼에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시키는 클래스로 이 멤버 클래스를 빈즈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이때 멤버 클래스에 3개의 필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차피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getter, setter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구조가 다예요. 매우 심플한 거죠. 네. 그래서 주로 데이터 구조를 표현하는데, 즉 entity 클래스의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즈빈은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객체를 생성하거나 참조하기 위한 건데요. 네, 유용하지만 JSP를 뷰로 역할을 한정 지은다면 사용할 일이 없어요. 서블릿에서 대체한다. 그 다음에 유즈빈에서는 단순히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 스콥 속성에 있는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 네, 요 4개의 스콥으로 데이터를 객체를 생성하거나 참조하는 데 활용을 한다. 네, 거기까지 이해를 하면은 되겠고요. 사용 방법은 JSP 땡땡 유즈빈, 뭐 JSP 땡땡 include forward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유즈빈의 경우에는 스콥은 디폴트가 페이지예요. 그래서 안 쓰면 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클래스가 있죠. 예, 여기 반드시 패키지 이름이랑 같이 써줘야 되는데 요 클래스를 찾아서 요 id라고 적혀 있는 요 이름으로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만약에 요 스콥에 데이터가 있다면, 내가 만약에 이걸 리퀘스트 스콥으로 지정했다면 해당 스콥에 이미 생성된 객체가 있다면 새로 만들지 않고 있는 객체를 갖고 오는 거고요. 만약에 없다면 새로 만들고 요 해당 스콥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내부적으로 숨겨져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속성 값은 id, 인스턴스명, 변수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클래스는 클래스명인데 패키지 이름 반드시 명시를 같이 해주고, 스콥은 디폴트 페이지, 나머지는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지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HTML 폼에 입력한 값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form.html이 있고,
signup.jsp 뭐 이런 게 있다. 회원 등록하는 거. 그러면 form.html에 입력한 값을 우리가 이제 멤버 타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ember DAO는 new member DAO 해서 이건 DB 처리하는 클래스죠. 이 DAO 클래스를 만들어서 DAO.insert DB DB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한 JSP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즉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건데 이때 생성하는 것을 유즈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JSP 땡땡 유즈빈, id는 m, 클래스는 이렇게, 프로퍼티는 별표, set property, name은 요거 두 개가 서로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HTML에서 폼에서 받은 값을 모든 프로퍼티에 대해서 여기 명시를 해도 되고요. 별표를 쳐도 돼요. 별표를 하면은 모든 입력 ID, name, 이메일, 뭐 ADDR 이런 것들이 모두 멤버 객체의 변수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문장을 수행하면 이미 m이라는 이름으로 멤버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이 되고 데이터도 들어있으니 이렇게 파라메터를 넣어서 DB 저장하는데 활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코드를 굉장히 간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이러한 역할은 컨트롤러가 수행하는 역할인데 JSP를 컨트롤러로 쓰지 않으니 요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라는 정도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서블릿으로 만약에 처리한다면 두 get으로 이렇게 멤버 객체 만들고 이렇게 각각의 변수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넣어주는 값을 리퀘스트로부터 갖고 온다면 request.get 파라미터 해가지고 하나씩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근데 이제 서블릿은 유즈빈처럼 한꺼번에 이걸 받아오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아파치 커먼즈 bin utils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보통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서블릿에서 이렇게 request.getParameterMap binUtil.populate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동일하게 간단하게 객체를 생성을 하고 멤버 변수 값들을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요 수준의 코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블릿으로는 원래 이런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즈빈으로 이렇게 단축할 수 있고, 만약에 유즈빈 대신 서블릿으로 좀 비슷한 효과를 얻으려면 아파치 커먼즈 bin utils라는 라이브를 써서 동일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도록 해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 라이브러리도 프로젝트 할 때 쓸 거예요. include와 forward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include는 include GC와 동일한 개념이에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어떤 다른 파일을 끼워 넣는 개념이에요. include. 자, 그런데 이제 GC어와의 차이는, GC어는 이 두 개의 파일을 include 포함시켜서 하나가 되죠. 그럼 요거 하나만 HTML이니까 JSP 서블릿으로 클래스로 컴파일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include action은 얘도 클래스, 얘도 클래스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실행 시점에 얘를 호출한 결과값, 얘를 호출한 결과값을 합쳐서 보여주는 개념이에요. 두 개가 약간 동작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include GC어는 소위 스태틱한 방법이에요. 두 개를 완전히 물리적으로 합친 다음에 하나를 만드는 거니까. 근데 include action은 각각을 따로따로 실행한 결과를 합치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동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좀 더 다이나믹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 인해서 include 하는 파일에 이렇게 파라메터를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우리가 서블릿을 컨트롤러로 쓰면 얘도 쓸 일이 없어요. forwar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forward는 우리가 response.send redirect로 리디렉션을 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다시 접속하니까 데이터를 갖고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forward를 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서블릿에서 이미 언급은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forward로 데이터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JSP에서 쓰기보다는 서블릿에서 쓰는 게 적합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액션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요 계산기 앞에서 이미 했던 계산기 예제를 우리가 액션 버전으로 한번 변환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